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업종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신 메리츠증권의 박종대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화장품이 재평가가 제대로 됐습니다. 2026년에는 화장품 수출이 어느 정도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 작년 뉴스는 좀 떠들썩했지만 네. 실제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10% 정도 달러 기준으로 10% 정도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년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까지 오히려 증가율이 25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보다는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수출 증가율 측면에서 지난해가 약간 주춤해서인지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도 좀 지지부진함을 지난해에는 면치 못했고 또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이 상당했잖아요. 올해는 또 화장품주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25년 하반기에 물론 이제 IT 쪽으로 수급이 또 쏠림 현상도 네. 있었습니다만은 수출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증가하지 못했고 그리고 계절성이 또 심해지면서 상반기에 쏠림 현상이 또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들어서 실적 추정치에 이제 미스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주가 하락폭이 더 컸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만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그 제조업체들의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고 1월, 지금 2월 현황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구간으로 또 진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매력적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화장품주의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예년과는 많이 달라져서 APR 먼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PR의 또 뷰티 브랜드인 메디큐브 지금 연간 매출이 1.4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상당히 재평가를 받고 있다, 인기가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네.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뭐 16%나 점유를 하게 되면서 뷰티 카테고리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기록을 했고요. 4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정말 단일 브랜드로 매출이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는 정말 1년 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PR은 올해 또 오프라인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첫 해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제 중동이나 뭐 남미 들어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고성장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투자 판단은 지금 매수 의견 적정 주가는 30만 원 제시를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다만 이제 올해 조금 아쉬움이 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네. 25년도에 주가가 거의 한 3월부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같은 유사한 시기 1년 동안 4배, 5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 상승을 한 어차피 P 곱하기 이제 그 어닝 곱하기 밸류에이션인데 어닝 측면에서 전년 12개월 포워드로 한 2배 이상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15배에서 30배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시프트된 게 영향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전년도보다 주가 상승폭은 조금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물론 대장주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어닝의 상승폭보다 주가의 상승폭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네, 그렇죠. 화장품주 가운데서도 그나마 아웃퍼폼했던 것이 APR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미 선 반영된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 탄력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APR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요즘 의외로 또 재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 예전에 화장품주의 탑이라고 한다면 아모레퍼시픽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무색해졌었잖아요. 네. 다시금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모멘텀, 2015년 전후 중국 모멘텀의 대장주였었는데 지금의 그 글로벌 화장 K뷰티의 모멘텀이 비중국 또 인디 브랜드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 퍼포먼스나 실적이 썩 좋지 않았었죠. 이제 그런 지난한 모습들을 보여왔고
그리고 코스알엑스라는 네. 인디 브랜드를 인수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좀 성장통이 있겠죠. 네, 그게 한 1년 동안 실적과 주가의 발목을 잡은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게 해소된 게 이번 4분기 실적이었어요. 이제 코스알엑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와 실적에 이제 족쇄로 작용하고 있던 이제 마지막 그 굴레를 벗어나게 되면서 좀 주가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모레퍼시픽 그래도 요즘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재평가가 어느 정도 되면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그래도 30%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재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요즘에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중국 향 매출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엔 중국뿐만 아니라 북미라든지 유럽, 중동 쪽까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들 지역의 수출 증가율은 어느 정도나 크게 나오고 있나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한한령이라든지 네. 중국의 경기 위축으로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동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안착을 하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하고 이제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그리고 지중해 건너서 중동 이렇게 계속 서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으로의 수출 그 금액 자체가 거의 이제 미국을 따라잡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이제 남미의 시장 규모가 또 굉장히 크거든요. 네. 남미 브라질 같은 경우 화장품 시장 규모가 세계 3위입니다. 멕시코도 우리나라보다 시장 규모가 크고요. 그게 또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뭐 이제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은 한 20%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가 왔다면 80% 남은 나머지 거죠. 갈룸이 네. 남아있다. 네. 대단합니다. 서진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유럽의 매출도 미국의 매출과 가까이 갈 것이고 그리고 중남미도 기대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일단은 뭐 춘절 연휴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춘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6허의 방문이 춘절 연휴 기간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25만 명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른 화장품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화장품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봐요. 네. 오히려 올리브영 같은 이제 화장품 유통업체의 실적 모멘텀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화장품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 브랜드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전후는 면세점의 시대였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설화수하고 후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장돼 있는 업체들로 실적의 모멘텀이 이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서 실적과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산이 많이 돼요. 그리고 비상장 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또 올리브영과 같은 그러한 업체들을 봐야 한다. CJ가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중국발 매출이 다시금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화장품 쪽에서는 가져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네. 뭐냐면 중국의 MZ 세대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추종하고 있어요. 추종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네.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 비중국으로 나눴거든요. 화장품 업종을. 네. 그래서 중국 쪽에 익스포저가 큰 업체들, 비중국 업체들의 익스포저가 큰 업체들 이렇게 나눠서 실적과 주가의 모멘텀을 분리했는데 최근에 중국 MZ 세대들의 그런 소비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히트친 제품들이 중국에서도 잘 팔리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네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중국에서 많이 팔리던 브랜드들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반면에 립 슬리핑 마스크 같은 이제 미국에서 히트친 브랜드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큐브나 로맨 같은 브랜드들도 미국에서 히트친 후에 메디큐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거의 마케팅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 이렇게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진을 하고 있다고 중국을 제외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중국도 성공할 수 있다.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큰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파이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주도 재평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인데 이에 따라서 화장품 OEM, ODM 업체들도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요. 뭐 우리나라 화장품 글로벌 모멘텀의 가장 원천적인 그 기반이 되는 게 ODM 제조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펌텍 코리아 같은 부자재 업체들까지 뭐 추세적인 실적 개선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유통에 대해서도 올리브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유통이 또 실리콘2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중소형 브랜드가 또 선전을 한 데는 실리콘2의 역할이 톡톡했는데 실리콘2 올해는 어떻겠습니까? 올해도 굉장히 좋죠. 제 연간 토픽 종목 가운데 또 하나이고 네. 어차피 실리콘2가 KBT 글로벌 모멘텀의 쇄빙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실리콘2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K뷰티가 글로벌로 확장할 수가 감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미국, 유럽에서도 안착을 하게 됐고 이제 중동 그 물류센터 설립을 완료한 다음에 전년도 하반기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 법인을 설립을 했고 네. 그쪽으로 수출이 1월 달에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 물류센터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는 어차피 그런 가장 그 최전선에서 K뷰티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 모멘텀과 같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K뷰티로 불리고 또 글로벌 뷰티가 되는 것에는 쇄빙선 역할을 한 것이 지금 실리콘2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대표적인 브랜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알지도 못했는데 미국에서 유명해진 그렇죠. 뭐 조선미녀라든지 티르티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또 보유한 구다이 글로벌이 IPO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10조 내외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딱 APR이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섰어요. 10조 4천억 원 수준인데 좀 화장품 업계의 판도가 바뀌겠습니까?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 조선미녀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스킨천사, 티르티르 네. 한 대여섯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매출 규모가 일단 구다이 글로벌보다 APR보다 더 크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APR은 거의 단일 브랜드고 네. 그리고 매스 단일 브랜드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약간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다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우마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수한다고 밝힌 한성 USA 같은 무역 벤더들까지 끼고서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토픽 종목으로는 실리콘2를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지금부터는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성수기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2분기가 이제 가장 성수기인데 이제 성수기로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약간 순환매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급 쪽으로도 이제 유리한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업종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신 메리츠증권의 박종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